안녕하세요. 개발자 테드입니다. 네, 오늘은 좀 그 배경이 바뀌었죠. 전 방송까지는 이제 회의실에 가서 이렇게 뭐 회의실에 노트북 들고 가서 이제 방송을 하다가 이제 오늘부터는 좀 그게 너무 귀찮아서 이제 좀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제 제가 그냥 개발하는 자리에서 그냥 방송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아무도 없어서 창피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제자리에는 이제 듀얼 모니터도 있고 해서 좀 더 이게 편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오늘 주제는 API와 SDK입니다. API와 SDK. 이 전까지 이제 방송했었던 거는 보면 뭐 이렇게 그 말 자체로, 단어 자체로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감이 좀 오는 것들이었잖아요. 많을 수도 있지만. 뭐 이게 서버, 뭔가 서브 하는 놈일 거고, 클라이언트 하면 뭔가 서버가 주는 거 갖다 쓰는 놈일 거고, 데이터베이스 하면 뭐 데이터 같고. 근데 이 API, 뭐 SDK 뭐 이런 애들은 진짜 너무 되게 생소하죠. 그 저희 인터넷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고, 이제 아마 좀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냥 이제 개발자들이 하는 얘기들 들으면서 그냥 들어보기만 했었던, 아니면 좀 그냥 대강 감만 잡고 있는, 아마 이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점점 보편화된다라고 전제를 해보면, 이 API, SDK 얘네들도 아마 꽤 이제 점점 더 유명한 놈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이제 이해가 좀 되고, 그래서 좀 언젠간 좀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API, SDK 이게 이제 영어 약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 동네도 보면 그 영어 약자가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보면 이제 그 의사분들,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이렇게 영어 약자들 되게 많잖아요. 어려운 용어들 되게 많고. 여기도 좀 비슷해요. 되게 많아요. 그냥 온갖 게 다 약자예요. 그래서 좀 그냥 약자 자체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냥 약자로 이루어진 단어 자체만 보면 얘가 뭔지 알기가 좀 어렵죠. 코든 코든 짱친 테드님, 네, 헐님 반갑습니다. 네, 코드님은 제가 아는 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API, SDK 이런 이제 약자로 이루어진 얘네들 중에서 이제 좀 그래도 좀 빨리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애들이 요 두 놈인데,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게 사실 저희 이제 업계에서는 그래도 이제 많이들 쓰는 말인데, 예전에 한번 이제 마케터가 계속 이제 API 뭐 연동하고 이런 거 이렇게 이제 뭐 해야, 그분도 이제 그쪽으로 해야 되는 일이었어서 막 이렇게 일을 하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래서 API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뭔가 API를 뚫어서 뭐 일을 하면 되는구나 이 정도는 알아도 그거에 대한 감은 없었던 거죠. 근데 사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업무를 하게 되면 결국은 매번 했었던 말들을 똑같이 반복할 때는 그냥 이렇게 반복 전달할 때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대화가 이제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API라고 하면 보통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어떤 두 조직이 서로 다른 두 곳에서 뭔가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한쪽은 뭐 되네 안 된다 하고, 다른 한쪽은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뭐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껴 있으면 뭐 이제 정신 없는 거죠. 뭐 저기 가면 저기가 맞는 것 같고, 여기 오면 여기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보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개념을 좀 파악하고 있으면, 어떤 이제 이슈가 발생했을 때 누구와 어떻게 대화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헐님. 네, 헐님. 네, 어른들을 위한 방송이죠. 직장인을 위한 방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 중에 개발자 아니신 분들이 좀 더 개발에 대한 어떤 상식들을, 예, 개발에 대한 상식들을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된 방송이에요. 후끈한 방송, 네. 네, 이어갈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마케터 분한테 그 API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 2시간에 가깝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 그때 설명했던 거 막 이게 동영상으로 녹화라도 좀 해놨으면 지금 이런 때 그냥 쓰면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최대한 쉽게 해보려고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오늘 주제가 이제 API인데, 네. 일단 API. 일단은 API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API는 뭐의 약자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 이 지난 방송들 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 얘기를 했었고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도 얘기했었고요. 인터페이스, 이거 뭔가 요거만 알면 사실 지금 조합이 될 것 같잖아요. 아, 네. 네. 지금 네, 민물장어 그룹님 타 플랫폼으로 동시 송출하는 방법 좀 알려줄 수 있으신지요? 이 방송 말씀이신가요? 아, 만약에 이 방송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도 지금 아프리카 TV 이제 막 한 달, 두 달째 쓰고 있는 사람이 초보라서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이제 요약을 하자면 먼저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소프트웨어인데 뭔가 이렇게 사용자가 있는 거, 사람이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쓰는 그 소프트웨어.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컴퓨터 안에서 사람 입장에서는 돌아가거나 말거나 그냥 돈케어 뭐 이게 잘 모르겠다 하는 소프트웨어들도 많아요. 그냥 중요한 놈이긴 하지만 내 눈에 띄지 않는 애인 거죠. 근데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내 눈에 띄는 거.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를 켜서 엑셀을 뭐 키거나 아니면 웹브라우저를 켜서 뭐 인터넷을 하거나 이렇게 제가 뭔가 만지는 거 있죠, 컴퓨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은 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건 뭐 프로그래밍이죠, 뭐 코딩이죠, 뭐 더 이렇게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가 뭐냐가 나오는데, 인터페이스 얘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터페이스잖아요. 얼굴과 얼굴 사이죠, 영어로 하면. 그래서 이제 얼굴과 얼굴 사이, 얼굴 둘이 맞대고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맞대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뭔가 대화를 하겠죠. 말을 하는 놈이 있을 거고 듣는 애가 있을 거고 그럴 거잖아요. 어떤 그런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얼굴과 얼굴이라는 건 좀 추상적으로 보면 어떤 그 존재들, 어떤 서로 다른 두 존재가 뭔가 이 소통할 수 있는 그 창구, 그 사이잖아요. 그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라는 말이.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라는 말은, 인터페이스라는 말은 사실 뭐 여기저기 많이 쓰이더라고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도 있지만 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컴퓨터 용어에서, 컴퓨터와 관련된 이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용어에서도 많이 쓰이고 딴 데서도 많이 쓰이죠. 근데 아무튼 이런 게 그냥 좀 대충 감을 잡자면, 어떤 두 존재가 맞닿아 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렇죠? 그 사이에서의 역할이 뭐냐, 소통을 하는 창구인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가 뭐냐라고 하면 얘는 이 애플리케이션들끼리 사이에서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 사이에서 서로 소통하는 창구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통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 주고받고 주고받고인데 여기서는 또 이게 너무 주고받고로 생각하면 헷갈리니까 서버 클라이언트 우리 얘기했을 때처럼 좀 일방적인 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상호작용. 아, 헐님 고맙습니다. 여태까지 채팅이 지금까지 방송에서 채팅이 너무 없었거든요. 네, 오늘은 네, 채팅이 쏟아지네요. 네, 상호작용 맞습니다. 상호작용. 그래서 그 두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주는 놈이 있는 거고 있고 받는 놈이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자, 일단 요거를 이렇게 좀 놓고 요즘에다 할까요? 그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창고가 있었어요. 창고가. 어떤 창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뭐 이것저것 쌓여요.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물건들이 막 쌓였어요. 그럼 여기 지금 창고 주인이 지금 이 상태까지만 보면 그냥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일 뿐인데 이 사람이 이걸 가게로 만들고 싶어요. 매점으로 만들고 싶어요. 여기서 뭔가를 팔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문을 하나 따야죠. 이렇게 문을 하나 따서 여기로 이제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제 마주보고 얘기하는 거죠. 뭐 샴푸 하나 주세요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 샴푸 하나 꺼내주고 뭐 과자 하나 주세요 하면 과자 하나 꺼내주고 이렇게 요 공간이 하나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사실 이게 API가 어쩌다 나왔을까를 생각해보면 API의 그 탄생 배경도 제가 봤을 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 혹은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어요. 그 애플리케이션이 뭔가 정보들을 막 저장을 해요. 뭐 이렇게 걔가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정보들이 많이 쌓여. 근데 이 정보들이 많이 쌓였는데 나만 알고 있으면 사실 뭐 나만 쓸 수 있는 거죠. 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사람만 그 정보를 볼 수 있는 거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뭔가 정보가 들어올 때만 쌓이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다른 어플리케이션 그게 우리 회사 거든 다른 회사 거든 상관없어요.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내가 갖고 있는 정보 이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같이 쓰고 싶어. 그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기 위해서 통로를 뚫어 놓는 게 이게 이제 API인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방송은 어쩌면 굉장히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평소처럼 1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이게 진도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빨라요. 네, 베조리카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카카오톡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카카오톡 다들 쓰시죠? 웬만한 분들은 다 쓰시죠? 안 쓰는 분들도 사실 카카오톡에 괜히 그냥 좀 억한 감정 있어가지고 뭐 그냥 안 쓰고 일부러 다른 거 쓰고 뭐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엔간해서는 카카오톡을 모르는 분들이 없죠. 카카오톡이 뭔가요? 우리 일단 핸드폰에 설치하는 앱이죠. 핸드폰에 설치하는 앱인데 이 앱이라는 게 지난 방송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앱이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보면 이제 핸드폰에 올라가는 설치되는 애플리케이션의 대명사가 됐죠. 이렇게 짧게 줄여서 부르다가 이제 그게 대명사처럼 됐어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하다가 모바일 앱 하다가 그냥 요즘 앱 하면은 그냥 다 핸드폰 앱을 얘기하죠. 아무튼 카카오톡은 핸드폰 앱이에요. 카카오톡. 이렇게. 근데 얘가 다른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 설치만 돼서 이걸 실행한다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얘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카카오톡의 동작을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카카오톡은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이 있어갖고 뭔가 메시지 이게 어떤 사람이 보낸 메시지를 내가 받고 그 사람이 보낸 메시지를 내가 또 보낸 메시지를 그 사람이 보고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상식적으로 지금 되게 먼 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다이렉트로 뭔가 이렇게 앱하고 앱끼리 이렇게 주고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보통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여기에 이만하게 카카오톡 서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 카카오톡도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게 얘도 서버랑 연결되고 얘도 서버랑 연결되고 뭐 요런 구조죠. 요런 구조인데 여기서 이제 보통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카카오톡을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친구 목록이 나온다. 그거는 어떤 원리냐면 기본적으로 그냥 얘는 뭐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친구 목록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실행이 됐어. 이 앱이. 그러면 이 앱이 실행되면서 카카오톡 서버에다가 친구 리스트 주세요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카카오톡 서버가 그 친구 리스트를 이 카카오톡한테 이제 정보를 주면 그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보는 그 카카오톡의 친구 리스트 화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이때 이 정보를 주는 얘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API 서버라고 얘기를 해요. API 서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예전에 우리 지금 그때가 언제였죠? 7월 10일에 제가 이제 방송했었던 내용이 그 서버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대충 개념이 어떤 거다라는 건데 지금 이걸 보시면서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개념이 대체 뭔데? 라는 게 좀 이렇게 좀 감이 잘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7월 10일자 방송을 다시 보기 위해서 한번 봐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서버, 카카오 서버, 네. 카카오톡 이 서버가 있고, 얘는 그럼 뭐겠어요? 클라이언트죠. 그래서 서버 클라이언트 관계인데, 이 카카오톡 클라이언트가 카카오톡 API 서버한테 정보를 문의하고, 그거를 서버가 내려준다. 그러면 내려받은 정보를 카카오톡이 보기 좋게 화면에 뭔가 예쁘게 보여준다.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때 쓰는 것들이 이제 API 서버인 거고, 그러니까 API인 거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네, 그래서 정보의 창구. 사실 그러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제 방송 계속 보시면서 좀 그래도 이렇게 좀 공부가 이렇게 되셨던 분들은 좀 궁금한 게 또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HTML 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랬었죠. 그때 대표적인 클라이언트가 웹브라우저인 거고 크롬 같은 거, 인터넷 익스플로러 막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클라이언트였고 그래서 이제 네이버든 다음이든 이런 회사들이 만든 자기네들 서버가 있는데 이 웹 브라우저에다 주소를 입력을 하면 따따따.naver.com을 입력을 하면 걔가 그 서버한테 문의를 해서 서버가 HTML 문서를 만들어서 그거를 웹 브라우저로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 지금 API 서버 얘기하면서 했던 거랑 거의 똑같죠. 근데 왜 걔네는 API라고 안 하고 얘만 API라고 하냐 뭐 이런 게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API라는 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제 이미 약속된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토콜이란 말 나중에 또 이제 설명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또 그런 애들만 따로 네트워크 상식으로 모아갖고 이제 얘기를 할까 하는데 아무튼 보면 HTTP 무슨 뭐 FTP 뭐 이런 거 이게 미리 약속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이미 미리 약속이 돼 있고 그런 예를 들면 HTTP를 쓰는 뭐 그런 쪽 애들은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그냥 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뭔가
뭐 API 어쩌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약속된 애들. 더 뭔가 이렇게 통용적으로 쓰고 있는 거인 거죠. 사실 그런 애가 아니었다면 HTML 받아와서 하는 그런 웹도 결국은 뭐 API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걔들은 더 좀 대표적인 대명사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애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쓰는 거죠. 이 방송, 여기 지금 인터넷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여기서 간당간당 하나 보네요. 약간 끊겼다가 막 이러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웹이나 웹처럼 뭔가 이미 약속된 애들이 아닌 것들 중에서 뭔가 이제 그 외에 또 서버가 뭔가 정보를 클라이언트한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준비해 놓는 거. 이게 API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API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또 요즘 이제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있죠. 오픈 API. 오픈 API. 오픈 API란 말도 이제 많이 나와요. 개발자들끼리에서도 많이 나올 거고, 주변에서 같이 이렇게 이제 그 환경에서 업무하시는 분들 보면 오픈 API 얘기 많이 나오죠. 아까 전에 분명히 이제 API는 뭔가 이렇게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애가 다른 앱한테, 애플리케이션한테 정보를 줄 때 뚫어놓는 창구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어떤 것들은 이게 우리끼리만 쓰는 게 아니라 널리 퍼뜨려서도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부터 들어드리면, 구글 지도 같은 거, 그리고 뭐 네이버 뭐 번역 뭐 이런 거, 이런 게 보면 우리 어디 뭐 홈페이지나 이런 거 많이들 보면 거기에 구글 지도나 네이버 지도가 그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돼 있을까? 그런 뭐 어떤 뭐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를 만든 개발자가 그 구글 지도 같은 걸 똑같이 따라서 만들었을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구글이 처음에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구글 안에서 썼겠죠. 그래서 야 구글 들어와서 지도 보세요. 막 이렇게 썼겠죠. 그래서 지도 보려면 일단 구글 들어왔었어요. 구글에 지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못 보는 거예요, 그 지도를.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얘네가 이 어떤 비즈니스의 방식이 뭔가 이제 진화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 전통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 약간 커머스와 비슷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그 만든 거는 결국 그만큼의 어떤 대가를 받고 팔면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인터넷 시장, 이 인터넷 서비스 동네, 이 동네는 뭔가 그게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게 진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구글 쪽에서도 야, 이게 지금 이 지도를 우리만 쓸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볼 수 있게 퍼트리면 어떨까. 근데 퍼트리되 그 지도가 구글 지도라는 걸 알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꼭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서도 갖다 쓸 수 있게 만들어주면 구글 지도라는 게 많이 퍼질 거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구글의 지도가 이때를 몰랐던 사람들도 결국은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구글 마크를 보고 아 구글이라는 애들이 지도를 만들어 놨다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인지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이버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네이버에 보면 자기들 번역 기능이 있었겠죠. 네이버 안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네이버에 들어와서 번역을 해야 돼. 근데 네이버에 번역 기능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뭐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도 이제 뭔가 오픈했겠죠. 야, 다른 뭐 홈페이지나 웹사이트 만드는 사람들 우리 번역 갖다 쓰세요. 대신에 많이 갖다 쓰면 우리도 이게 힘드니까, 서버가 우리 거니까, 네이버 거니까 힘드니까 너무 많이 쓰면 그 돈 좀 지불하셔야 되고 그 미만으로는 그냥 갖다 쓰셔도 돼 라고 한 거죠. 그럼 그걸 이제 다른 사람이 네이버가 아닌 다른 자기네들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자기네들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그걸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번역 기능을. 혹은 앱을 만들 때도.
그게 이제 이렇게 구글 지도나 네이버 번역가처럼 이렇게 뭔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거를 외부에 오픈할 때 쓰는 API. 그래서 그런 애들을 우리가 오픈 API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냥 API라고 말하는 거하고 오픈 API라고 말하는 거를 좀 쉽게 구분하자면 결국 어떤 회사가 그냥 진짜 다른 회사에서 쓸 수 있게 그냥 쫙 오픈해놓고 쓰는 거. 그게 오픈 API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외에 보통 API 그냥 API 얘기하는 건 회사 안에서도 보면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거는 뭐 저런 것도 있죠. 이제 앱도 만들고 웹도 만들어. 어떤 회사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쿠팡 같은 뭐 회사가 뭐 이렇게 웹으로 이제 컴퓨터에서 웹 브라우저 열고 따따따.쿠팡닷컴 해갖고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HTML 페이지 그것도 하지만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 이런 데서 설치해서 쓰는 앱도 만들겠죠. 그러면 걔네들이 결국은 어떤 정보를 이렇게 똑같은 정보를 받아다가 써야 될 테니 그 정보는 어디 다른 데 한 군데서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불러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API 서버라는 거를 만들어 두고 불러다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API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예. 그 사이에 지금 예, 채팅이 지금 많이 올라왔네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적이 없었어요. 개조리카님, 네, 오늘 테드님 의상이 번쩍번쩍. 네, 이거 제가 좋아하는 옷이에요. 이게 벌써 되게 오래 입은 옷인데, 예, 아는 형들은 저거 황금 잠바라 그러는데, 네, 자주 입는 옷입니다. 그 플러스 친구가 API, 헐님, 플러스 친구가 API인 건가, 그럼. 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저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친구라는 게 API라기보다, 카카오톡에 뭐 플러스 친구의 어떤 내용을 갖고 오는 부분도 있을 거고, 친구 목록을 갖고 오는 것도 있을 거고, 채팅 목록을 갖고 오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카카오톡에서 각각의 어떤 화면들이 있잖아요. 채팅 리스트를 보는 화면이 있고, 친구 리스트를 보는 화면이 있고, 뭔가 플러스 친구 리스트를 보는 화면이 있고, 이런 화면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정보가 있어야만 그 화면에 뿌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보들을 그 핸드폰 안에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에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닌 거고, 그 정보를 어딘가에서 갖고 와야 되죠. 카카오톡에서 어떤 서버에서 갖고 와야 되는 건데, 그거를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이제 API 서버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API라는 게 그랬죠.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 사이의 어떤 그 창구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한쪽 애플리케이션은 그 애플리케이션 서버 쪽인 거고, 그러니까 서버도 애플리케이션이에요. 뭔가 정보를 갖고 있고 막 줄 수 있는 애. 걔도 이제 애플리케이션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 갖다 써야 되는 애. 그게 그 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걔를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데, 서버와 클라이언트 관계에서 걔가 다른 한쪽 애플리케이션인 거죠. 그래서 카카오톡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카카오 API 서버라는 애플리케이션한테서 API를 통해 정보를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요게 API. 요게 이제 API. 그리고 오픈 API는 그런 API를 남들도 쓸 수 있게 오픈해 놓은 거. 그게 오픈 API.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넘어갈게요. 얘를 들어와서 이거를 이제 이건 지우기. 자,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SDK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SDK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의 약자예요. 그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 여기서도 이제 뭐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봐보면 소프트웨어 우리 얘기했었죠. 프로그래밍 된 애들의 어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아까 전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뭔가 실행되는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행돼서 뭔가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어떤 프로그램들의 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지금 잠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죠. 무슨 프로그램이 뭐 무슨 프로그램이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말도 있죠. 뭐 어떤 땐 프로그램이라 그러고 뭐 어떤 때는 애플리케이션이라 그러고 어떤 때는 뭐 소프트웨어라고 막 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말들을 쓸 때는 다 그냥 비슷비슷하게 그냥 비슷비슷한 의미로 이제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굳이 좀 분류를 해보자면 프로그램은 진짜 그냥 프로그래밍 된 결과물. 그래갖고 그게 뭐 어떤 우리가 생각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진짜 프로그래밍 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프린트 헬로 월드 해갖고 실행하면 화면에 프린트 헬로 월드가 찍혀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사실 뭐 그 소프트웨어 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말은 하진 않죠. 그냥 진짜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식의 이제 프로그램들이 막 모여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들이 막 모아가지고 어떤 뭔가 목적을 하는 거. 그 목적이라는 게 우리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어떤 목적을 하는 거. 그게 무슨 계산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컴퓨터 안에서 뭔가 이 운영체제처럼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애 수도 있고 우리가 입력한 어떤 정보를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 이 화면 쪽으로 보내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애일 수도 있고 뭔가 그런 어떤 특정 목적을 하는 애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막 모아갖고 이렇게 딱 한 세트 만들어 놓은 거. 요게 이제 소프트웨어인 거고요. 이런 소프트웨어들 중에 사람이 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 눈에 보이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러거나 맞거나 말거나 있거나 말거나 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영체제 안에서 돌아가는 뭐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사실 뭐 있거나 말거나요. 우리는 사실 뭐 예를 들어 엑셀을 실행해서 쓰거나 채팅창을 쓰거나 뭐 브라우저를 띄워서 쓰거나 이렇게 지금 갖다 쓰는 게 앞단에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직접 쓰는 게 아닌 근데도 뭔가 중요해서 컴퓨터 안에서 이렇게 지가 알아서 지 할 일들 하는 애들 그런 애들까지 다 포함한 게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무튼 이렇게 소프트웨어 어떤 목적을 하는 프로그램 세트 그게 소프트웨어인데 그런 소프트웨어를 디벨롭먼트 개발이죠. 개발하기 위해서 쓰는 키트. 이 키트가 우리 무슨 도구 상자 뭐 이런 거 말할 때 키트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런 어떤 세트인 거예요. 네, 민물장어님. API를 호출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스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API 사용했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이거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API라는 게 그냥 단순히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가장 그 일반적인 경우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제가 다른 분들한테 좀 아셨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서버 클라이언트까지 굳이 설명하면서 이렇게 뭔가 물리적으로 떨어진 거를 설명을 했는데 사실 꼭 그런 애들만이 API는 아니죠. 예를 들어 뭐 그 한 소프트웨어 안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막 갖다 붙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짬뽕 해갖고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나올 수 있는데 그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라이브러리나 뭐 이런 애들을 이렇게 갖다가 썼어요. 그러면 사실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걔들의 어떤 기능을 쓰고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불러다 써야 되잖아요. 그 기능을 불러다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API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더 API라고 말하는 거에 좀 더 큰 어떤 범위인데 그런 거 말할 때 우리가 그냥 API란 말을 굳이 안 쓰는 이유가 그냥 라이브러리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런 개념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API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려 그러면 어디 가서 그냥 API를 쓴다라고 말했을 때 의미 전달이 되게 구체적으로 안 되겠죠. 그래서 뭐 그 프로그램 이게 뭐 그 애플리케이션 하나 안에서 뭐 갖다 쓴다는 얘기야. 아니면은 뭐 물리적으로 분리해 놓고 뭐 갖다 쓴다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뭔가 우리가 API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보통은 뭔가 구분돼 있어요. 이게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로 구분돼 있는 경우에 많이 써요. 대부분 그렇게 써요. 요게 좀 이제 이해가 이제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이제 얘기로 이제 돌아오면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킷,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이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할 때 쓰는 킷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거를 이해하려면 먼저 제가 그 전에 그 이전 방송이 7월 17일에 이제 방송했었던 게 플랫폼,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방송에서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라이브러리가 뭔가 이게 자주 쓰는 어떤 기능들을 모아갖고 그거를 이제 딴 데서도 이렇게 갖다가 쓸 수 있게 이제 만든 거라고 했었거든요.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소프트웨어를 만들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남들도 많이 쓸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이렇게 잘 정리해서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따로 만든 거를 남들도 갖다 쓸 수 있게 어딘가에 올려놔, 오픈된 공간에. 그러면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이 그 기능을 써야 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라이브러리 모여있는 공간에서 찾는 거죠. 이런 거 뭐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나? 라고 찾아보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럼 그거를 나도 이제 가져다가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킷, 이 SDK 같은 경우에 그 라이브러리라는 개념하고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게 어떻게 좀 굳이 표현하자면, 그 전에 얘기했었던 거, 프레임워크라는 것도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 7월 17일 방송에. 이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이제, 이거를,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의 중간쯤? 이게 이제 프레임워크이라는 거는 뭐였냐면, 뭔가를 만들 때, 어떤 뭐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 뭐 이렇게 웹 서버, 뭐 네이버든 다음이든 그런 거 이렇게 HTML 만들어주는 거를 이게 서버에다 올려놔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어떤 소프트웨어거든요. 프로그램 세트인데, 그런 거를 만들 때, 뭔가 이게 왁구를 이미 딱 찍어 놓은 거. 그러니까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하나 예를 들면, 어떤 이런 프레임워크라는 게 없이 만들려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안드로이드에서 뭐 아이콘을 뭐 화면에 올려줘야 되고, 그래서 그 아이콘이 눌려졌을 때 어떤 동작을 할지, 그리고 동작을 하기 위해서 화면을 보여줄 때 화면의 구성은 어떤 인물장어 그런님, 네, 왁구 죄송합니다. 왁구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인 거죠, 프레임. 그러니까 어떤 그때 이제 예를 들었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누군가가 이제 제가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한참 설명하고 있는데 코드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설계도 같은 거 얘기하는 건가요?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듣고 보니 그거를 설계도라고 그냥 바로 표현하면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무실, 뭐 어떤 집을 막 만드는데 집들 만들다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다 비슷비슷하길래 어떤 사람이 그전에는 그래서 집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이제 설계도를 다 처음부터 막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처음부터 다 그려서 이렇게 딱 설계도를 만든 후에 그 다음에 뭐 집을 지었겠죠. 근데 만들다 보니까 좀 비슷비슷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설계도를 비슷한 부분들은 다 미리 그냥 해놓고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자기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바뀔 만한 부분들을 비워놓는 거죠. 구멍을 뚫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가 있는데 이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짜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설계도가 이렇게 있는데 뭔가 이게 무슨 벽은 이렇게 사면이고 이쯤에 원래 창문이 있고 이쯤에 출입구가 있고 뭐 그래서 이렇게 방의 구조가 이렇게 있다. 뭐 이런 걸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화장실 부분이나 아니면 여기 안방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비워놓는 거죠, 설계도를.
그래놓고 이제 이 설계도들을 이제 뭐 이 집 짓기 위해서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팔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이 설계도를 받고, 아, 오케이. 그래갖고 이제 여기 그 이 부분만 좀 더 채우고, 이 부분 채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달라질 만한 부분들만 채우면 설계도가 완성되잖아요.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프레임워크는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어떤 공통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거를 다 그냥 미리 짜둔 거죠. 미리 짜두고, 자, 당신들이 뭔가 이렇게 변화시키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채워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프레임워크인 거죠. 지금 민물장어그룹님.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프로그램의 양식 테마도 프레임워크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 양식 테마가 프레임워크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예로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프로그램에 어떤 그 양식 테마들이 있잖아요. 그 테마들이 있으면 그 테마들 띄워놓고 그 다음에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들을 채워 넣잖아요. 그런 어떤 테마가 미리 없었다 그러면 그 테마, 내가 생각한 테마를 만들기 위해서 바닥부터 막 색깔 칠하고 뭐 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나중에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거, 어차피 다 하는 일들이 비슷비슷한 거죠. 그래서, 아, 그러면 비슷비슷한 건 미리 좀 만들어 놓자. 그리고 달라질 만한 부분만 좀 비워 놓자. 그런 거. 그게 이제 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부분에서 약간 그런 어떤 논리를 적용시킨 게 프레임워크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은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단은 얘네들 좀 지워보고요. 지금 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목적에 맞게 라이브러리들을 모아놓은 거, 뭐 요 정도로 아마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예가 뭐가 있냐면 무슨 그런 게 있어요. JDK, 안드로이드 SDK, 그리고 카카오 SDK,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 민물장어그룹님, iOS 앱 제작용 유명 프레임워크는 어떤 게 있나요? 오, 이분 지금 이제 이렇게 보니까 네, 이렇게 개발자시군요. 지금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일단 보면 지금 앱 제작용 유명 프레임, 제가 지금 iOS 쪽은 지금 좀 손놓은 지가 좀 오래돼갖고 좀 갑자기 뭐 이렇게 생각들이 잘 안 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iOS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엑스코드라는 어떤 그 개발 툴을 이제 설치를 해놓고 쓰죠. 그러면 그 개발 툴 안에는 기본적으로 그 프레임워크가, 기본적인 프레임워크가 일단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설명드릴 거는, 우리가 이 무슨 뭐 플랫폼이다, 프레임워크이다, 뭐 라이브러리다, SDK다, 뭐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가끔 보면 되게 이렇게 상대적일 때가 있고 굉장히 중의적으로 이렇게 여기저기서 쓰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딱 그거예요. 일단 iOS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엑스코드라는 툴을 설치를 해서 그 안에서 이제 개발을 해요. 근데 결국 그 툴 안에는 기본적으로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설치되어 있는 거죠. 아, 민물장어로님 개발자가 아니시군요. 근데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엑스코드에서 이제 뭐 개발을 하는데, 그 뭐 해보신 분들은 좀 해보셨거나 아니면 남들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개발자들이 하는 거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것도 뭐 바닥부터 막 짜는 게 아니에요. 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거 안에다가 뭐 런치 화면에다가는 뭘 넣고, 그 다음에 어떤 화면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 스토리보드를 이렇게 미리 만들어 갖고 뭐 이렇게 미리 어떤 화면들을 구성할 거야를 미리 끼워 넣은 다음에 각각의 화면들에서는 어떻게 보여줘야지 뭐 해갖고 하거든요. 이런 게 사실 프레임워크의 어떤 동작 원리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이제 더 뭔가
더 편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뭔가 한 번 개발해서 이제 iOS 앱도 만들고 뭐 안드로이드 앱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서드 파티,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서비스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어떤 프레임워크들도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 뭔가 만들면 iOS 앱도 개발되고 뭐 안드로이드 앱도 만들어지고 뭐 이런 애들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사실 뭐 얘도 프레임워크, 쟤도 프레임워크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프레임워크이고 이거는 프레임워크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뭔가 개발하기 위해 뭐 이렇게 어떤 이 프레임이 준비가 돼 있고 나는 그 프레임 안에서 이제 내가 필요한 부분들, 빈 부분들을 채워서 뭔가 개발을 해갖고 결과물이 나오는 거. 이런 거는 다 그냥 프레임워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SDK 얘기로 돌아오면 SDK는 그 프레임워크까지는 아니에요. 뭔가 구멍 뚫어놓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목적을 부합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JDK가 뭐냐면 이게 자바 SDK예요.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고 이 자바라는 언어로 뭔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그냥 자바라는 언어만 띡 하나가 있으면 아까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바닥부터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소프트웨어를. 근데 그 바닥부터 만들기 싫어서 내가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그 어떤 해당하는 기능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바 갖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이런 애들이 필요하구나 라고 해갖고 그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싹 다 모아놓은 거예요. 싹 다 모아갖고 딱 그냥 킷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도구 세트, 도구 통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자바 갖고 뭔가를 만들겠다라고 할 때 일단 자바를 설치하고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치하면서 이제 이런 JDK를 설치를 해주면 기본적인 거는 다 그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웬만한 거는 내가 어떤 기능을 위해서 이렇게 라이브러리 찾아서 써야겠네라는 거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거기 웬만한 게 다 있는 거예요. 웬만한 게 다 있는 거. 그게 이제 그 SDK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SDK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막 여러 개가 있겠죠. 걔네들 싹 모아갖고 딱 갖다 놓은 거. 그게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 SDK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아주 로레벨한 거, 그냥 진짜 딱 그냥 소프트웨어에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거에 들어가는 SDK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진화해서 어떤 그 타 서비스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쓰는 거, 그런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카카오 SDK.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 SDK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라는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이제 제공하는 SDK예요. 그래서 얘는 뭐 할 때 쓰는 놈이냐?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밖에 불이 꺼졌네요. 사무실 밖에 불이 꺼져서 지금 뭐 되게 무슨 분위기가 되게 지금 저희 사무실이 지금 이제 전체 그 있고 저희는 사실 연구소처럼 다른 공간 이렇게 파티션을 나눠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밖에 공간에 불이 꺼졌어요. 네, 지금 화면이 좀 되게 어둡네요. 네, 지금 라면 앤 김밥님, 그럼 라이브러리와 SDK 프레임워크가 다 비슷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되게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라이브러리, SDK, 프레임워크 요 순서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라이브러리, SDK, 프레임워크 대충 요 순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물장어그러면 비소리인가요? 무슨 소리가 나나요? 뭔가 이게 지금 이 컴퓨터에 팬이 지금 돌아가는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계속 설명 이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프로그래밍 언어만 있고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바닥부터 뭔가 프로그래밍을 하죠. 그래갖고 뭔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계속 만들다 보니 공통된 기능들이 막 있었던 거죠. 내가 뭐 이렇게 만드는데 이미 뭐 예를 들어서 뭐 표준 편차를 구하는 어떤 그 함수를 짠 거예요.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를 짜서 막 해갖고 어떤 이렇게 통계 무슨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기능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거기서도 뭐 이렇게 뭐죠? 그 표준 편차 구하는 게 필요했던 거죠. 그럼 그 사람도 이제 하면 또 자기가 그냥 알아서 짜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야,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있네? 하다 보니까 대의적인 마인드로, 야, 그러면 이거 남들도 쓸 것 같으니 따로 모아갖고 남들도 갖다 쓸 수 있게 어딘가 공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야겠다.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다가 올려놔야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라이브러리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필요한 기능, 공통적으로 쓰던 기능들 모아놓은 거. 그런 걸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형태로 묶어갖고 이제 올려놓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갖다 불러다 쓸 수 있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보니까 이 라이브러리 이거 저거 막 하면서 얘네들이 어차피 기본적으로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는 성격마다 있죠. 예를 들어 표준 편차 구하는 라이브러리 뭐 그런 어떤 계산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뭐 화면에다 뭐 그래프 보여주는 게 있을 거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한꺼번에 모아놓을 필요가 없겠죠. 괜히 무거워지기만 하죠. 등치만 커져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다 쪼개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만들 때는 웬만하면 얘네들 다 써 라는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갖고 야 이런 건 웬만하면 다 쓰는구나 라고 하는 애들 그런 라이브러리들 싹 다 모아놓은 거예요. 싹 다 모아갖고 그 어떤 도구 함 같은 데다가 넣는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SDK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킷 이런 개념을 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이제 나아간 게 이제 프레임워크인데 그냥 모아놓고 알아서 갖다 쓰세요가 아니고 아예